그때가 딱 제가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갈 때였어요. 34이었으니까 막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는 벌써 까마득하고 이제는 제법 인정받는 중간 관리자 위치였죠. 20살에 혼자 힘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10년 넘게 자취를 했어요. 요란한 도시 생활이 이젠 꽤나 익숙해졌지만 퇴근하고 텅 빈 집에 돌아갈 때면 늘 마음이 횡했어요. 더군다나 2년 넘게 만나오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더 마음이 허전했던 것 같아요. 주변은 사람들로 시끌벅적한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빈 느낌 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광고 대행사에 현우라는 신입사원이 새로 들어왔어요.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27살. 아주 풋풋한 친구였죠. 저랑은 부서가 달라서 딱히 마주칠 일은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현우는 크리에이티브 부서, 저는 광고 기획 부서에서 각자 일하고 있었죠. 업무는 완전히 달랐지만 저희 광고 대행사는 원래 크리에이티브 부서랑 기획 부서가 광고 캠페인 하나를 하더라도 같이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새로운 광고주를 데려오거나 기존 광고주, 새 캠페인을 만들 때는 늘 크리에이티브 부서랑 머리를 맞대고 콘티도 짜고 디자인 시안도 꼼꼼히 보고 마지막 결과물을 광고주한테 보여주는 과정까지 함께 해야 하니까요. 특히 제가 책임 맡은 주요 광고주 중에 젊은 사람들 타겟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가 있었는데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현우랑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일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하게 됐는데 웬걸 알고 보니까 대학교 동문, 심지어 같은 과, 바로 후배인 거예요. 학교 얘기로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사석에서는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됐죠. 사회에서 만난 선배로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회사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고 퇴근 후 술이라도 한 잔 기울이는 정도였죠. 그랬더니 글쎄 마치 껌딱지처럼 저를 줄줄 따라다녔네요. 혼자 살다 보니 밥 제대로 챙겨 먹는 게 영 귀찮잖아요. 매일 밖에서 혼술이나 혼밥으로 때우는 게 일상이었죠. 현우가 그걸 안쓰럽게 생각했는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맨날 끼니를 밖에서 해결하세요. 혹시 시간 되면 저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을래요? 어머니가 형 밥 한번 꼭 차려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집밥 얘기에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정말 그럼 너무 고맙지 했죠. 현우네 집은 회사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였어요. 퇴근하고 현우 집으로 갔더니 현관문이 열리면서 현우 어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근데 그녀를 처음 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왜냐하면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거든요. 4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쭉 뻗은 각선미에 예쁘장한 얼굴은 모르는 남자가 길 가다 마주치면 열의 아홉은 뒤돌아볼 만큼 매력적인 여인이었어요. 게다가 그 나이대 아줌마들이 흔히 입지 않는 스타일리쉬한 옷을 입고 계셔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인상도 전혀 없었고요. 원래 나이 많은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녀 앞에서는 그런 다짐이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네요. 그녀는 48살, 이름은 박지숙. 알고 보니 21살에 결혼해 23살에 현우를 낳았다고 하대요. 저랑 나이차가 14살밖에 나질 않았죠. 현우한테 제 얘기 많이 들었다면서 현우 회사 생활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어찌나 살갑게 대해주시던지 현우 엄마라기보다는 그냥 동네 편한 누나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웬걸 밥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식탁 위에는 따끈한 밥이랑 김치찌개, 마무리며 반찬이며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자취방 냉장고는 늘 텅 비어 있는데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이쁜 얼굴만큼이나 정말 끝내주시네요. 지숙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시면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늘 먹는 밥상이에요. 맛있게 많이 먹어요. 하시는데 진짜 솜씨가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된장찌개는 얼큰하고 구수하고 반찬 하나하나 다 맛있고 진짜 꿀맛이었어요. 밥 2공기는 그냥 뚝딱 해치웠죠. 어머니, 진짜 밥 너무 맛있어요. 덕분에 과식하겠어요. 했더니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네요. 많이 먹고 힘내서
회사 생활 열심히 해요. 하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진짜 엄마 같았어요. 현우는 옆에서 묵묵히 밥만 먹는데 왠지 뿌듯해하는 것 같았고요. 그녀는 저한테 회사 생활은 어떤지, 취미는 뭐 있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저도 그녀한테 현우 어릴 때 얘기, 가족 얘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우 아버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5년 전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현우를 키우셨다니 왠지 모르게 더 짠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죠. 돌아가려고 하니까 지숙 씨가 언제든 집밥 생각나면 현우랑 같이 와요.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하시는데 진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현우가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그날 이후로 현우랑은 물론이고 지숙 씨랑도 훨씬 더 편하고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현우네 집에 저녁 먹으러 가게 됐어요. 갈 때마다 지숙 씨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맛있는 집밥 차려주시고 진짜 엄마 밥 먹는 것처럼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현우가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형, 사실 저 이번에 회사에서 부산지사 프로젝트 때문에 6개월 정도 장기 출장을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 그래, 잘 됐다 하고 덤덤하게 반응했지만 막상 현우가 부산으로 떠나고 나니 왠지 모르게 전처럼 현우네 집에 저녁 먹으러 가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지숙 씨는 언제든 밥 먹으러 와요 라고 여전히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현우 없이 혼자 찾아뵙는 건 왠지 모르게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자연스럽게 현우네 집을 찾는 횟수도 줄어들고 결국 현우가 부산으로 떠난 후로는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하게 되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야근하고 늦게 퇴근하는데 아파트 단지 앞에서 지숙 씨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어머, 재현 씨, 늦었네요. 야근했어요? 네.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어머니는 늦은 시간에 어딜 가세요? 했더니 아,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요. 혼자 밤 공기 마시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네요. 하시는데 왠지 목소리가 좀 처져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지숙 씨는 한숨을 푹 쉬시면서 사실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남편 없이 혼자 현우 키우면서 사는 게 쉽지 않네요. 나이 먹으니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하시는데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지숙 씨를 위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어머니,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죠. 지숙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정말 괜찮겠어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네. 어머니 힘드신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뭐든 말씀만 하세요. 했죠. 지숙 씨는 고마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그럼 혹시 괜찮다면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어줄래요? 혼자 밥 먹기 싫었는데 재현 씨랑 같이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하시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네. 좋아요. 지금 바로 갈게요. 했어요. 현우 없이 지숙 씨랑 단둘이 저녁 먹는 건 처음이라.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근데 지숙 씨가 워낙 편하게 대해주셔서 금방 분위기가 풀리더라고요. 회사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지숙 씨도 저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귀던 남자와 얼마 전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면서 힘들었던 얘기, 갱년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든 얘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얘기, 진솔한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녀한테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저도 혼자 서울에서 외롭게 지내는 얘기, 여친한테 차였던 얘기, 회사에서 힘든 일들,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같은 것들을 털어놓게 되었죠. 신기하게도 지숙 씨랑은 정말 대화가 잘 통했어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아니면 뭐랄까, 더 특별한 관계처럼 느껴졌거든요. 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덧 밤이 늦었더라고요. 돌아가려고 일어서는데 지숙 씨가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재현 씨, 덕분에 힘이 많이 났어요. 다음에 또 와서 밥 같이 먹어줄래요?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네, 언제든 불러주세요 했죠. 지숙 씨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게 연락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맛있는 거 해놓고 연락할게요. 오늘처럼 이야기 친구 해줘요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 후로 거의 매주 지숙 씨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됐어요. 때로는 현우도 같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지숙 씨랑 둘이서만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고 가끔은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면서 지숙 씨한테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고 또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꽤 많이 나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눈길이 가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지숙 씨도 저한테 점점 더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털어놓고 기쁜 일 있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하고 어느새 우리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밥 먹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날따라 영화가 멜로 영화였는데 영화 보면서 왠지 모르게 지숙 씨한테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닌가. 혼자 괜히 두근거리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나와서 밤거리를 걷는데 평소보다 더 쌀쌀하게 느껴졌어요. 지숙 씨가 살짝 추워하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팔짱을 껴드렸죠. 지숙 씨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제 팔에 더 기대는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후배 엄마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저도 모르게 깨달아 버린 거죠.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지숙 씨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눈빛이 평소보다 더 촉촉하고 왠지 모르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재현 씨 하고 조용히 부르시는데 목소리도 살짝 떨리는 것 같고 저도 덩달아 긴장해서 숨을 멈추고 지숙 씨를 바라봤죠. 지숙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현 씨 사실은 재현 씨에게 점점 더 끌리는 것 같아 남자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온몸에 전기가 찌릿하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지숙 씨한테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감히 표현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현우 엄마라는 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망설였던 거죠. 근데 지숙 씨가 먼저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해주시니 저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요, 어머니를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니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도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어색함도 잠시 왠지 모르게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고 그 입맞춤은 점점 더 뜨거워졌죠. 그렇게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하지만 왠지 모르게 운명적인 금지된 사랑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저 지숙 씨의 따뜻함, 부드러움, 그리고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묘한 죄책감과 아찔함,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지숙 씨가 누워있는 걸 보고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실감하게 됐어요. 지숙 씨는 제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런 지숙 씨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뭔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같다는 불안감과 함께 동시에 묘한 쾌감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그 후로 저는 낮에는 회사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밤에는 지숙 씨의 연인으로 이중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회사 일로 바쁘지 않은 날이면 어김없이 지숙 씨 집으로 향했어요. 함께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때로는 그녀의 집에서 밤을 보냈죠. 지숙 씨는 저를 정말 끔찍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행복감에 푹 빠져 지냈죠. 주말에는 현우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숙 씨랑 썸씽 타면서 현우 얼굴 보는 게 좀 민망하긴 했지만 현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현우와의 선후배 관계는 여전히 돈독했고 우리는 함께 술도 마시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나누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위험한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언제 들통날까? 그런 불안감 말이죠. 그저 눈앞에 닥친 달콤하고 위험한 유혹에 정신없이 빠져들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유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인물, 지숙 씨의 동생 혜숙 씨를 통해서 더욱더 강렬하게 그리고 파국적으로 다가오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어느덧 그렇게 지숙 씨랑 비밀 연애를 시작한 지도 반년 정도 됐을 거예요.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흘러갔죠. 매일매일이 마치 꿈처럼 달콤하고 짜릿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고 위태로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언제 이 비밀이 들통날까? 현우가 알게 되면 어떡하나?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숙 씨가 저한테 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재현 씨 사실은 재현 씨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소개팅이라도 시켜주려나 순간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지숙 씨가 소개해주고 싶다는 사람은 웬걸 지숙 씨 친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우 이모 말이죠. 동생이 재현 씨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요. 지숙 씨는 좀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왜 갑자기 동생을 소개시켜 주려는 거지? 속으로 좀 의아했죠. 지숙 씨 설명을 들어보니 자기가 동생한테 저랑 사귀는 얘기를 털어놨다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하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자랑삼아 얘기했더니 동생이 엄청 궁금해하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동생이 좀 짓궂은 성격이라 혹시 불편하면 안 만나도 괜찮아요. 지숙 씨는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왠지 거절하기가 좀 그랬어요. 별일이야 있겠나 싶기도 했고 지숙 씨 처음으로 하는 부탁인데 거절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네, 뭐 괜찮아요. 한번 뵙죠. 며칠 뒤 지숙 씨 동생 그러니까 현우 이모인 혜숙 씨를 처음 만나게 됐죠. 그녀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 순간 숨을 멎을 뻔했어요. 지숙 씨랑 완전 똑 닮은 거예요. 근데 뭔가 더 화려하고 키도 크고 옷차림도 훨씬 세련되고 화장도 진하고 한마디로 눈에 띄는 미인이었어요. 지숙 씨보다 싱그럽다고 할까요? 그녀는 42살이었는데 노처녀였어요. 혜숙 씨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어머, 이분이 바로 그 소문으로 듣던 연하 남자친구? 어머머, 실물이 훨씬 낫잖아. 언니, 진짜 복 터졌네. 어쩜 이렇게 훈훈한 남자를 낚아왔어?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좀 과장된 리액션이긴 했지만 왠지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옆에서 지숙 씨는 쑥스러운 듯 웃고만 있었고요. 혜숙은 처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나이는 몇 살인지, 직업은 뭔지, 연애 스타일은 어떤지, 취미는 뭔지 아주 꼬치꼬치 캐묻듯이 질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워낙 유쾌하고 털털한 성격이라 그런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요즘은 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도 흔하잖아. 나도 어린 연하 하나 꿰매볼까? 하면서 능글맞게 웃기도 하고 제가 말할 때는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집중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좀 묘했어요. 관심을 보이는 건 좋은데 그 눈빛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렬했거든요. 그렇게 어색하면서도 묘했던 첫 만남은 마무리됐어요. 저녁 식사는 나름 즐거운 편이었어요. 혜숙 씨가 분위기를 워낙 재미있게 만들어가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혜숙 씨는 헤어질 때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재현 씨, 다음에 또 봐요 하면서 윙크를 살짝 하더라고요. 그 윙크가 왠지 모르게 자꾸 신경 쓰였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나름 즐거운 시간이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혜숙 씨의 적극적인 태도, 묘한 눈빛, 그리고 마지막 윙크까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며칠 뒤부터 혜숙 씨에게서 계속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업무 때문에 그녀 회사 광고건으로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혜숙 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혹시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차라도 한잔할 수 있을까요? 라고요. 저도 마침 시간이 좀 비어있던 터라 회사 근처 카페에서 가볍게 차를 한잔하기로 했죠. 혜숙 씨는 결혼 생각 없으세요? 결혼은 무슨, 제대로 된 연애 경험도 없는데 결혼은요? 네.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혜숙 씨처럼 늘씬하고 예쁜 여자가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봤다니. 정말 의외였거든요. 하지만 곧 이유를 알게 됐네요. 혜숙 씨는 20살 때부터 재작년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동갑내기 남자와 오랫동안 연애를 했대요. 그런데 남자 쪽 집안에서 계속 결혼을 미루다가 결국 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절을 한 남자에게 바쳤는데 혜숙 씨에게 남은 건 상처뿐이라니. 그녀의 인생이 참 불행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얘가 뭐라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드는 거예요. 동정심 같은 감정이었을까요? 그냥 그녀에게 이성으로 관심 있고 이뻐서였겠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좋아하는 영화, 최근에 읽었던 책, 별 특별할 것도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혜숙 씨와는 대화가 끊이지 않고 술술 이어졌어요. 혜숙 씨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맞장구도 쳐주면서 대화를 정말 즐겁게 이끌어갔죠. 저도 모르게 점점 더 편안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덧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혜숙 씨가 아쉬운 표정으로 시계를 보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라고 말했어요. 헤어지기 바로 전에 혜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다음에 차 한 잔 아니면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저도 혜숙 씨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날 대화를 나누면서 혜숙 씨와 저는 서로 정말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게다가 혜숙 씨는 지금 남자친구가 없다고 했잖아요. 저도 사실 지숙 씨는 현우 엄마이기도 하고 남편과 사별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연애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울 수 있었죠. 하지만 혜숙 씨는 겉모습도 제 나이 또래로 보였고 성격도 너무 잘 맞아서 순간적으로 혜숙 씨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케이를 했죠. 혜숙 씨는 밝게 웃으며 그럼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라고 기분 좋게 말하며 카페를 나왔어요. 어느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다. 액정을 보니 혜숙 씨였어요. 저녁 9시가 넘은 시간. 늦은 시간에 웬일이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약간의 긴장과 함께 전화를 받았네요. 여보세요? 재현 씨, 저 혜숙이에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나지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뭔가 평소와는 다른, 살짝 떨리는 듯한 톤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재현 씨 목소리가 갑자기 듣고 싶어서요. 예상치 못한 말에 순간 당황했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냥 친구 사이도 아니고 게다가 현우 이모인데 뭔가 묘한 기류가 느껴졌어요. 아, 네 그러세요? 어색하게 대답하며 속으로는 이 밤에 갑자기 왜라는 생각이 맴돌았죠. 혜숙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이라도 밖에서 맥주 한 잔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맥주? 밤늦게 단둘이.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라는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되는 제안이었으니 말이죠. 분명히 뭔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묘하게도 거절할 수 없는 어떤 끌림이 느껴졌네요. 맥주요? 지금요? 일부러 되물으며 시간을 벌었다.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지숙 씨에게는 당연히 비밀로 해야 할 텐데. 하지만 혜숙 씨와 단둘이 맥주를 마신다니 상상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흥분되는 기분이었어요. 네, 혹시 너무 늦었나요? 아니면 재현 씨가 불편하시면. 혜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다. 왠지 모르게 안쓰러운 느낌마저 들었네요. 아니에요. 늦은 시간은 아니에요. 저도 괜찮아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결국
나는 혜숙 씨의 제안을 승낙하고 말았네요. 어쩌면 처음부터 거절할 마음은 없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혜숙 씨라는 매력적인 여자에 대한 끌림이 이성을 마비시킨 것 같았어요. 정말요? 정말 와주실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럼 저희 집 근처에 괜찮은 맥주집 있는데 거기서 만날까요? 혜숙 씨의 목소리가 다시 밝아졌어요. 약속 장소를 자기 집 근처로 정하는 것을 보니 확실히 나를 만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죠. 30분 뒤 나는 약속 장소인 맥주집 앞에 도착했다. 어두컴컴한 밤거리. 혼자 혜숙 씨를 기다리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잠시 후 혜숙 씨가 맥주집에서 나왔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편안한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드러나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옅은 화장까지 한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섹시해 보였어요. 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날 위해 한껏 꾸민 것 같았거든요. 재현 씨, 늦지 않았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은은하게 풍기는 샴푸 냄새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느껴지는 혜숙 씨의 온기에 나는 점점 더 정신을 놓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맥주집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 혜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죠. 사실 오늘 재현 씨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불렀어요. 저에게요? 무슨 말씀이시죠?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혹시 지숙 씨와 관련된 이야기일까? 아니면 더 묘한 이야기일까? 혜숙 씨는 맥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나를 빤히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재현 씨,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재현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대속 마음이 쓰였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에 숨이 멎는 듯하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위험한 발언이었으니깐요. 그때까지는 그녀의 언니가 몰래 숨겨둔 남자친구였으니깐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황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설사 마음속엔 상대에게 끌림은 있었더라도 그걸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혜숙 씨의 다음 말을 갈망하고 있었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혜숙은 내 눈을 깊이 응시하며 더욱 진지해진 표정으로 말했어요. 재현 씨, 저는 재현 씨를 남자로 느끼고 있어요. 그 순간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위험한 관계, 죄책감,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오직 혜숙 씨라는 여자만이 눈앞에 가득 찼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맥주집에서 나와 혜숙 씨의 집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도 돌아갈 길도 없었어요. 이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그 강렬하고 위험한 흐름에 몸을 맡긴 채 나는 혜숙 씨와의 금지된 사랑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었네요. 지숙 씨는 꿈에도 모른 채 우리의 위험한 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은 쏜살처럼 흘러갔다. 지숙 씨와 혜숙 씨, 두 사람과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매일매일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다. 어느덧 능숙하게 스케줄을 조절하며 마치 두 개의 삶을 사는 듯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넥타이를 메고 서류에 파묻히는 평범한 직장인, 밤에는 욕망과 비밀로 뒤덮인 연애의 주인공. 지숙 씨의 집에서 따뜻한 위로와 어머니의 품 같은 포근함을 느끼는가 하면 며칠 뒤에는 혜숙 씨의 아찔한 유혹과 격정적인 사랑에 몸을 맡겼다. 처음 현우 몰래 지숙 씨를 만났던 것처럼 이제는 지숙 씨 몰래 혜숙 씨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죄책감과 흥분이 뒤섞인 묘한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기는커녕 점점 더 깊어지는 쾌락과 불안으로 변질되어 갔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한 질주를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저울처럼 정확하게 양쪽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혜숙 씨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싱그럽고 활기찬 혜숙 씨와의 시간은 마치 멈춰있던 심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듯했다. 톡톡 터지는 웃음,
솔직하고 거침없는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젊고 매혹적인 그녀는 나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반면 지숙 씨에게서는 점점 편안함과 안정감만을 느끼게 되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혜숙 씨에게 더 끌렸는지도 모른다. 지숙 씨에게 느꼈던 감정은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그녀가 주는 따뜻함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지숙 씨도 눈치채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내게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늘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고 맛있는 집밥을 차려주며 변함없는 호의를 베풀었다. 가끔은 농담처럼 재현 씨, 혹시 좋은 사람 생기면 언제든 떠나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따뜻한 배려와 헌신에 보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의 동생과 몰래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혜숙 씨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나 도덕적인 잣대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던가. 점점 더 혜숙 씨를 향한 마음은 커져만 갔고 지숙 씨에게는 미안함과 죄책감만이 쌓여갔다.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에 지숙 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혜숙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지숙 씨에게만 집중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 솔직함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어쩌면 지숙 씨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랜 시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세상 풍파를 겪어온 그녀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지숙 씨의 집 문을 두드렸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맛있는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다.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하는 지숙 씨의 얼굴을 차마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애써 밥을 몇 번 뜬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숙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정적을 깨고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숙 씨, 사실 제가 혜숙 씨도 만나고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다음 말을 기다렸다. 미안함, 죄책감, 감사함,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상황에 대한 불안함.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지숙 씨의 반응을 기다릴 뿐이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흐느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상 위를 적셨다. 그때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다.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해요? 당황스러움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지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어딘가 후련한 듯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네? 그게 무슨? 혜숙이랑 당신 만나는 거 몰랐을 줄 알았어요?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머리가 멍해졌다. 지숙 씨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혜숙이한테 얘기했어요. 재현 씨,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혜숙이도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게 안쓰러워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했거든요. 저를 혜숙 씨에게 일부러? 솔직히 처음에는 질투심도 났어요. 당신을 다른 여자한테 뺏긴다는 생각에. 하지만 당신과 저는 언젠가 끝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숙 씨의 눈빛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따뜻한 이해심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젊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잖아요. 현우 엄마인 저와 평생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다른 여자랑 잘 되는 꼴은 솔직히 보기 싫었어요. 지숙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혜숙이한테 그랬죠. 재현 씨, 한번 꼬셔보라고. 만약 혜숙이를 선택하고 나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두 사람 응원해주겠다고. 믿기 힘든 이야기의 입이 떡 벌어졌다. 콩가루 집안 드라마 같은 황당한 설정이었지만 오히려 안도감이 밀려왔다. 지숙 씨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혜숙 씨와의 관계를 떳떳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동시에 느껴졌다. 어쩌면 지숙 씨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일까? 자신은 물러나더라도 나와 혜숙 씨, 두 사람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랐던 것일까? 혜숙이에게 저는 엄마 같은 존재예요. 혜숙이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돌봐줬거든요. 40 넘어서 혼자 사는 동생 보면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더군다나 혜숙이 집안 사정 때문에 결혼까지 깨졌으니. 지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저희 집안 여자들은 좀 기구한 운명이에요. 엄마도 과부로 혼자 되셨고 저도 남편을 잃고 혼자 현우 키우고 혜숙이 큰 이모도 과부예요. 혜숙이 결혼 깨진 것도 웃기지도 않죠. 예비시댁에서 혜숙이 사주를 봤는데 우리 집 여자들 사주가 너무 사납대요. 남자 잡아먹을 팔자라고. 헛소리죠. 헛소리. 지숙 씨는 헛웃음을 지었지만 어딘가 슬픔이 느껴지는 미소였다. 혜숙 씨에게는 엄마 같은 언니, 지숙 씨. 그녀는 동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감정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넓은 마음과 깊은 배려심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혜숙 씨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지숙 씨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고 맛있는 집밥을 차려주며 우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현우 역시 우리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혜숙 씨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가끔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현우의 엄마와 사랑에 빠지고 그녀의 동생과 결혼하게 되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묘한 인연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혜숙 씨 그리고 지숙 씨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때로는 금지된 사랑이 예상치 못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그 과정은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웠지만 결국 우리는 각자의 행복을 찾았으니 그걸로 된 것이 아닐까. 오늘도 혜숙 씨의 웃음소리와 지숙 씨의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한 집에서 나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